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나도 요런 걱정이 있는데 사연을 보내면 답변을 해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메일이 많이 오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메일도 오고 좀 간절한 메일도 오고 뭐 다양한 메일들이 오고 있어요. 물론 저의 판단하에 합니다. 어,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연이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사연들부터 저는 답변을 좀 먼저 주는 편이에요. 명확하게 좋은 투자처에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좋습니다 하세요.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 뭔가 내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사람,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좀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 사연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메일로 좀 먼저 드렸고 답변 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보내자마자 또 다른 사연이 또 접수되고 참 힘드네요. 요즘 뭐 어떤 느낌이냐면 김생민 씨가 하는 뭐 무슨 영수증 보고 이렇게 막 판단해주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 있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거나 내가 실패할 게 두려워서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트라 특급 스투핏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는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돈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목적이 커요. 그리고 돈도 지킬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내가 많은 시간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주식하고 달리 이 가변성도 크지 않아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도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 타이밍 선정을 잘 한다면 그래도 부동산 투자는 계속 유효한 투자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게 다 정답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당연한 거예요. 대기업들이 왜 테헤란로에 빌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빌딩을 다 던지는 날, 그때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자, 시청자 사연. 제목은 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아산시에 5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자, 시청자 사연 이렇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라 씨.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강연에 갔다가 맹구님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김유라 씨가 강연하면서 뭐 책 속에도 그런 게 나오죠. 추천 카페나 뭐 추천 블로그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제 이야기가 조금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맹구님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얼굴도 뵙고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사연을 보낸 걸 보니 제가 그렇게 사기꾼으로 보이진 않았나 봐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는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요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아산에 네 군데 투자, 실거주 한 곳, 실거주도 아산이에요. 그리고 땡땡 지역에 또 다른 곳에 투자 하나 했는데, 요건 제가 아산이 아니라서 요거는 조금 블랭크 처리를 했고요. 의욕만 앞선 나머지 묻지마 투자를 해버리고 나서 맹구님 말씀대로 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똑똑한 줄 알고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머리가 나빠요. 2년 전 아이들이 많이 아파 이사를 결심했고 그러면서 투자를 이제 알게 되고 결심했는데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주 엉켜버렸어요. 창피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의 내역들, 현재 우리가 이분의 가정의 어떤 자산 현황 또는 소득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같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정 지역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 투자 물건들이.
흐름이 좋으면 다행인데 흐름이 안 좋으면 다 흐름이 안 좋아서 하락의 여파를 다 받아야 되죠. 제가 답변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답변 드렸던 메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사연이었다면 아마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김유라 씨 이름 하나 보고 사연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라 씨에게 감사하세요. 네,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기운도 좋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의 어떤 그 가치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어쨌든 그분의 소개로 지금 저를 알게 됐다고 메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마음이 심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투자가 한쪽 지역으로 거의 80% 이상 지금 쏠려 있는데 해당 지역의 흐름이 안 좋으면 이제 하락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채당 1,000만 원씩 하락한다고 보면 5채면 5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하락하면 1억이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5천만 원, 1억을 벌려면 모아서 저축해서 벌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모으려면 몇 년을 저축해야 되는 거죠? 꼬박 5년, 뭐 더 나아가서는 10년을 저축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메일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사는 건 쉽지만 매도 전략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자도 어렵지만 사실 조언 드리는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더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조언대로 팔았더니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공격보다 이 지역은 수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하실 때 수비 지향적으로 결정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벌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아산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자, 이제 뭐 좀 설명해보죠. 뭐 울랄라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실제 바로 같이 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흐름을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집사에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전국 시세 흐름을 이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지역은 아산이죠. 충청남도에 있는 아산시. 서산은 필요 없고 아산. 근데 이 아산하고 같은 생활 건너에 있는 게 천안이에요. 천안. 그러니까 천안은 꼭 넣어야 돼요. 그리고 충남 평균.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큰 흐름이 나오죠. 큰 흐름이. 기간이 너무 짧네. 10년을 봐야 되겠어요. 10년 동안. 자, 잠잠하던 지역에 아파트 가격에 상승이 있었던 건 2010년이 지나고 거의 2011년도쯤 해서 이제 상승이 시작됐어요. 아산과 천안이 거의 동시에. 왜냐면 같은 생활 권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파트가 거의 한 70, 뭐 수치상으로 72 하던 것들이 고점이 됐을 때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72에서 100이면은 지수상으로 28 정도가 상승한 거예요. 28. 28이면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 아세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28 나누기 처음에 72였죠. 곱하기 100. 자, 그러면 38%. 38% 정도가 평균 올랐다는 건데 소형 아파트는 거의 1.5배 내지 2배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70% 이상 올랐어요. 과거에 1억 하던 아파트는 1억 7천, 2억 하던 아파트는 3억 4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랄 노자죠. 이게 만약에 수도권 아파트라고 가정해보면 4억짜리 아파트가 6억 8천이 된 거예요. 단기간 내에 한 3년 안에.
엄청난 거죠. 이 정도 상승은.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정체를 하는 건 너무나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 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보합기로 쭉 가서 가격이 또 저평가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 보합으로 가는 게 맞은데, 이제 문제는 주위에 공급이 있으면 이렇게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 정확하게 하락했는지 대략적으로 보면 두 지역 모두 한 15년 뭐 한 10월 달 뭐 넘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정확한 날짜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매 증감으로 가서 증감으로 보면 눈에 확 띄죠. 지금 딱 보면 이게 언제냐면 2016년 1월달, 2월달 딱 그때부터 하락이 탁 등장한 거예요. 1월달, 12월달에서 1월달 2016년.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네요. 2015년 6월달 2015년 6월달부터 하락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의 원인은 사실은 천안인 거예요. 천안. 이 원인은, 주 범위는 뭐가 있는 거죠? 천안에.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천안 아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아산을 검색했더니 여기 있네요. 여기. 넓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아파트가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어, 아파트. 대부분 다 여기에 있네요. 지금 여기 뭐 허벌판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펼쳐보면 이제 아산시청이 있는 곳들. 아, 그곳에 조금 생활 건력이 조금 구성되어 있구나. 도시가 형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뭐 모종 풍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도 있구나. 이 다 이제 역하고 조금 상관이 있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배방역으로 해서 또 배방읍 쪽에 이제 또 아파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쭉 가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아산 신도시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름이 안 적혀 있나? 보통 이제 불당 신도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지역들이 다 불당 신도시예요. 그리고 다 이름이 불당 적혀 있잖아요. 2017년도, 뭐 16년도, 뭐 빠른 건 2015년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고, 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여기 산, 산, 성성, 뭐 도시개발 구역도 있고, 기존 구도심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거고, 어쨌든 또 기존의 천안 구도심이 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이 더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아산이 붙어 있다. 도시의 크기는 천안이 훨씬 크고 아산이 좀 더 작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선을 봐야 되는데, 이 경계선을 쭉 보면 이 불당 신도시가 요만큼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지역이 조금 신도시를 만들면서 수익을 보려고, 또는 조금 뭐 위치적으로 그러해서, 그리고 이 천안 아산역 여기가 핵심 이제 입지가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같이 뭐 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제가 뭘 봤죠? 가격이 얼만큼 많이 상승했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어, 지금 이제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한 70% 올랐다가 한 10% 정도 떨어진 거죠. 한 60%는 오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오른 지 이제 한 3년 차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는 또 저평가되는 시기가 도래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 하락을 한 게 천안이 먼저 하락을 했죠. 15년 6월 달부터. 그 이유는 이 불당 신도시가 15년부터 입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15, 16, 17, 18 이렇게 완성을 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두 번째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사에 가서 공급을 한번 체크해보죠. 일단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178%, 한 150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충청남도를 한번 펼쳐보면
천안, 서산도 공급이 엄청 많지만 두 번째로 천안이 많죠. 240%, 245%뭐 이 정도기 때문에 공급이 과한 건 맞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대형보다는 대부분이 중소형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중소형과 소형에 밀집되어 있고 약간 중형도 조금 걸쳐 있고요. 그리고 아산은 어딨죠? 아산은 다행스럽게도 조금 아래에 있어요. 조금 아래에 있네요. 126이면 적정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행인데 너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붙어 있어서 두 개 합쳐놓고 보면 어쨌든 아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고, 천안이 이제 공급이 언제 많은지 살펴봐야 되겠죠. 언제까지 공급이 일어나는지. 천안은 불닭신도시 자체가 마무리가 이제 18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 큰 공급은 없어요.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근데 이제 막판 스파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지금부터. 지금도 공급 좀 있었지만 지금 막판 스타트가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 5월달 그때까지 완전 피크고 또 그 다음 가을에도 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2018년 말 2019년 1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동안은 이 공급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천안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천안에 있는 구도심도 가격이 못 올라가고 눌림당해요. 그런데 천안보다도 만약에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진다면 특히나 아산 같은 경우는 이게 입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다 아산을 버리고 사실은 뭐 거주할 수만 있다면 천안에 거주하고 싶거든요. 뭐 교육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인프라든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천안이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지역이 돼버려요. 그 여파를 이제 온전히 다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예제는 사실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동탄 2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 동탄 1기 신도시가 누림당했고 몇 년 동안 하남 미사지유가 들어올 때 하남 저 시청부터 시작해서 그 구도심에 있던 곳들 다 누림당했고 광교가 입주할 때 수원 지역 누림당했고 위례가 입주할 때 그 입지 좋은 분당도 누림당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천안은 그렇고 아산도 사실 공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 지금 있는 편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올해 가을장에 좀 공급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조금씩 국지적으로 있어요. 뒤에 것은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앞에 것들이 합쳐지니까 조금은 신경이 쓰이네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다 배방읍이 대부분 다 이 불당 신도시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0월달 아산 테크노밸리는 저 위에 있는 거라서 사실 이건 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천안하고 아산하고 합쳐서 보면 지금 이 시점부터 1년 동안은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전세가는 계속 눌림당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할 여지도 있다. 전세가 하락하면 지금 매매 전세갭이 붙어 있는데 매매가도 하락할 여지가 매우 높아요. 왜냐면 그 집을 지금 버리고 가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급한 마음에 또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언제 그러면 이 공급이 좀 잠잠해질 것인가? 아산하고 천안하고 다 합쳐보면 제가 봤을 때 2019년은 돼야 돼요. 그러면 공급이 조금 잠잠해지는 거예요. 공급 잠잠해진다고 가격이 바로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죠. 뭔가 바닥을 다지는 그 시기가 필요해요.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불당 신도시는 어차피 신도시이기 때문에 얘는 잘 돼요. 피가 뭐 5천, 1억 뭐 그 이상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녀석이에요. 왜? 천안 아산을 통 털어서 최고의 입지에 교통이 완벽한데 상품성이 가장 좋으면서 그리고 그것에 딱 걸맞는 상권들이 그대로 지금 아울렛이 보이고요. 갤러리아가 보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보이고 롯데마트가 보이고 뭐 천이 지나가고 뭐 됐잖아요.
KTX 지나가고 역세권 있고 게임 끝난 거죠.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제 가격이 뒷받침되면 학군도 받쳐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점점점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물론 여기 몬천안시청 왼쪽도 다 괜찮은 지역이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올라가라고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정상적이에요. 왜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좋은 놈을 사요. 당연히 맛있는 가게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내가 줄 서봤자 먹을 수가 없어. 점심 먹으러 가는데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밥값이 10,000원인 줄 알았는데 50,000원을 내래. 그럼 포기해야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전착오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더 오르면 올수록 옆에 있는 지역이 오르는데 누가 먼저 오르냐면 천안의 2군 입지, 천안의 구도심의 1군 입지. 그 친구가 먼저 오름과 동시에 이제 아산의 1군 입지가 올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좀 더 보죠. 그리고 지금 공급을 많이 하는데 미분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미분양이 안 나고 안정적이면 그나마 괜찮거든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91% 양호 한 편. 근데 인구 대비는 좀 많고 충남을 좀 확대해 봐야 되겠네요. 자, 충남.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있죠? 위험 순으로 볼까? 자, 부여, 예산, 논산, 당진, 공주 순으로 위험한데 쭈르륵 가서 그 다음 이제 아산, 천안이 밑에 쭈르륵 있네요. 지금 미분양이 아산은 1046세대, 뭐 천안은 1823세대, 1800, 1800.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조금 많고, 그리고 인구를 한 번만 체크해 보죠. 천안시 인구가 64만, 많죠. 아산시 인구가, 뭐야, 아하, 여기 뭐, 팻말이 보이네. 자, 28만, 뭐, 대략 이 정도라고 볼까요? 네. 2016년 30만. 30만 돌파를 축하합니다. 30만 조금 넘었나 보네요. 30만 조금 넘었다고 보고요. 자, 64만에 30만. 합치면 꽤 되죠. 90만, 거의 100만. 근데 어쨌든 30만 조금 넘은 도시는 어떤 수준이냐면 전국에서 뭐 구미시도 40만이 넘고요. 포항시도 40만이 넘어요. 거의 뭐 목포, 여수 그 정도가 한 28만 좀 됐었나? 뭐 그 정도 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분양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고 원래 계속 미분양이 조금씩 있던 지역이거든요. 보통 평균 한 1100세대 또는 3600세대 정도의 미분양을 계속 가져갔던 지역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가 조금 양호한 편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미분양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적은 것은 뭐 20% 미만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자, 지금 약간 집안이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불당신도시 같이 입지가 좋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지금 공급이 쭉 같이 있거든요. 자, 그런 지역들은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미분양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분양이 많이 나면 새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나면 그 인접해 있거나 또는 좀 구축에 구도심에 있는 구 아파트도 가격 상승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천안의 공급을 또다시 1년 동안 버텨내야 돼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당은 버티죠. 근데 그 외 지역은 또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리고 기존 구축 아파트는
어차피 기존 구축 아파트를 버리고 이 불당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9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 들고요. 근데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얼마큼 빨리 큰 폭으로 상승할지는 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봐야지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앞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을 노리고 지금 만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약간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오르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펄을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의 아산, 아산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어 보이는 아파트들 좀 살펴보면 지금 이 문의 주신 분이 배방읍의 아파트가 조금 많은데 저평가된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배방읍이에요. 대부분이. 여기 한번 클릭해보죠. 과거에 이제 연봉 같은 것을 이제 따져보면 과거에 한 4년 넘게 저축하면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한 3년 조금 넘게 하면 집을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뭐 1억 9천 뭐 이 정도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아파트들보다 입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금 배방읍에서 아파트가 다 2006년도, 2011년도, 2006년도, 7년도, 7년도, 9년도 다 그렇잖아요. 연식을 보면 대략 2005, 6년에서 한 10년도 그때 바짝 많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는 벌써 한 10년 차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10년 차가 도래하면 경쟁력이 약간 잃죠. 근데 그 와중에 여기보다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가 갑자기 바로 옆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산의 배방읍이죠. 아산의 배방읍을 클릭해볼까요? 클릭해보면 크죠? 오른쪽 일부가 불당 신도시고 왼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아타게 할 확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이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나중에 공급이 다 끝나고 불당 신도시 피가 더 올라가고 입주차 2년차가 지나면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구축들도 또 올라가요. 천안의 구축도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 친구도 올라가죠. 올라갈 때 다른 그 어떤 지역들보다 이 지역부터 올라갈 지금 배방읍 구축 이 지역부터 올라갈 확률이 사실은 매우 높아요.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죠. 왜냐면 지금 거의 저평가된 거 탑 뭐 10 안에 다 배방읍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최근 2년 동안에 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평가 아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저평가 아파트로 가서 아산시 한번 보죠. 모든 평형, 연식 관계없이, 세대수 관계없이 아파트를 300건만 최근 2년 동안 아까 16년 1월달부터 하락했으니까 최근 2년 동안 해서 일단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죠. 이 와중에도 오른 아파트가 있거든요. 쭉 살펴보면 배방읍의 이어진 OICT 이름 멋지네요. 66평 대형이 통한다는 것이고요. 뭐 연식도 뭐 그나마 새 아파트고요. 왜 이게 올랐을까요? 보나마나 위치가 불단이겠죠. 당연하죠. 위치가 뭐 울트라 특급 캡짱이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주상복합스럽게 되어 있는데 입지가 뭐 너무 좋아서
당연한 결과라고 봐주고요. 뭐, 그 외의 것들 보죠. 불당이 아닌 지역들 중에서 좀 오른 친구들이 있는가?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오른 친구들은 있어요. 온천동, 둔포면. 근데 대부분 다 불당 신도시에서 멀리 좀 떨어진 이제 그쪽에 있는 조금 저렴해 보이는 아파트들이 좀 올랐네요. 보니까. 그런데 오른 친구가 있으면 하락한 친구도 있겠죠. 자, 하락으로 한번 가장 많이 하락한 순으로 이제 보면 이제 배방읍, 탕정면, 배방읍 이제 이런 친구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네요. 4,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천만 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같이 조금씩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그래요. 3천만 원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꽤 커요. 15%가량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요약해 봐야 되겠네요. 국지적으로 오른 것도 있긴 한데 온천동 뭐라 그렇게 해볼까요? 위치가 이제 아산시청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아산에서 거리상으로 이곳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들은 영향을 좀 적게 받아요. 근데 이제 여기 너무 가까워서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기회의 지역은 이런 지역이 기회의 지역이에요.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 요약을 해보면 지금 앞으로 1년 동안은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고 추가 하락이 사실 조금 더 예상돼요. 이미 하락을 좀 해버려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조금 더 근데 하락할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면 다행스럽게도 이 신도시가 그렇게 큰 신도시는 아니라서 뭐 아까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1년 뒤가 되면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짧게 올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천안의 입지 좋은 곳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제 대충 이제 결론을 냈죠. 앞으로의 어떤 윤곽이 현재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시나리오를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것은 일단 판다. 1년 동안 흐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그 왜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일단 판다. 나중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수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오르고 나서 뒤늦게 사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판다. 팔고 나중에 기회를 엿보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1년뿐만 아니라 거의 좀 길게 보면 한 2년 정도 어려움이 약간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려서 보유한다. 한 바퀴 더 돌리고 보유한다. 매도할 거냐 보유할 거냐 거의 지금 이거죠. 매도를 이제 할 것을 또 선정할 때는 지금 이제 전세를 준 것도 있고 월세를 준 것도 있고 그랬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빠질 확률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세금을 좀 돌려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매물가도 같이 떨어질 것인데요. 월세로 준 것들은 월세 시세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냥 뭐 몇만 원 약간 빠지는 수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이것을 월세로 세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지금도 이제 대출이 껴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세팅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계 부채 이 대책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대출하는 게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출해 놓은 것들을 빼버리면 나중에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월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간 보유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다만 전세를 준 것은 조금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막 집이 안 나가면 그건 또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가격이 좀 빠졌고 이제 1년만 좀 더 버티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많이 빼서 그걸 팔게 되면 손해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뭐 어쨌든 선택은 제가 여러 가지 팩트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이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희망이 있다면 천안 아산은 나중에 한 3년, 4년 뒤가 되면 미래 먹거리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단기간 조금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오기 때문에 그 기회의 땅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것을 공부하시고 멀리 가서 공부할 필요도 지금 없어요. 가까이 있는 지역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연 답변은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이메일로 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캡처하고 또 설명 달고 해서 또 드렸으니까 요 내용 보면서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론까지 자 냈어요. 어때요?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뭐 천안 아산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사연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